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자어 결과 겸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시는 글자들은 다 각각이 어원이 다른 글자입니다. 다만 결자의 경우에 이것은 제방, 물길이 흐르는 뚝방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할 길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비사자고 입구자죠. 그래서 선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할 길자인데 길일,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 이 손은 손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쁜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마. 그래서 손 없는 날. 그래서 이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날을 잡죠. 그렇게 잡은 날이 길일입니다. 그 다음 길조가 있죠. 까마귀는 보통 검은색 때문에 흉조라고 얘기하고 까치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라고 해서 길조라고 합니다. 사실은 까치는 그 가족 단위로 모여 사는데 자기네 다 터가 있죠. 텃세를 부리는데 평소에 보고 듣던 소리가 아닌 모습이 아닌 어떤 것이 나타나면 까치는 자기 가족들에게 조심하라고 지저댄답니다. 깍깍하고 지저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해석할 때 모르는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손님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길조, 이 조는 조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 이것을 길조라고 하는데 이 길의 반대가 흉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글자는 없을 매자입니다. 없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아리죠.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즉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흉년이라고 합니다. 흉년. 그런데 여기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사람의 다리가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흉악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자를 보면 선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길할 길자인데 여기에 실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로 맺는 겁니다. 묶는 거죠. 그래서 맺을 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국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면, 어떤 국면에서. 그래서 국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것이 결국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결말이죠. 말은 끝 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느냐가 결말이고 그 다음 결과, 나무에 열리는 과실이죠. 그래서 어떤 노력의 그 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결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이것은 결빙은 빙이 얼음빙자죠. 이 얼음빙자를 다른 글자 옆에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걸 하나, 둘. 그래서 이걸 이수변이라고 하고 물 대신 물수의 경우는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이것을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얼다, 차갑다와 관련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과 관련 있고요. 그래서 결빙이라는 것은 얼음이 어는 것이 결빙이고 얼음이 녹는 것은 해빙입니다. 그 다음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기승전결은 기가 제시하는 것이고 일어날 기자죠. 승은 오를 승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화되는 것이고 전은 돌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 시상이 고조되어서 절정이 가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결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승전결은 한시나 논설문의 구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것이 결이죠. 그래서 그것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실사가 들어가면 이것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자,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인 고 김근태 의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허리에 오랏줄을 묶고 오라를 받아라 라고 할 때 이 오랍니다. 대신 이제 이 줄을 강조할 때는 오랏줄이라고 얘기하죠. 오랏줄이 한자로는 포승줄이 됩니다. 포승줄. 포는 체포하다라는 뜻이죠. 체포해서 묶는 줄을 포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묶은 이 끈을 다시 양쪽 손목으로 연결해서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은팔찌까지 찼죠. 이것이 이제 옛날의 오랏줄인데 이 오랏줄은 원래가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붉은색. 그래서 이제 왼쪽에 실사가 들어가서 이것은 묶을 박자입니다. 결박하다. 그 다음 결승문자. 이 승은 줄승자예요. 줄승. 그래서
이 잉카의 쿠프 문자 같은 경우 보면 마치 목걸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거기에 실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목걸이 장식처럼 그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습니다. 그래서 끈에 다시 그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록을 한다든가 또는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것이 잉카의 쿠프 문자입니다. 이것이 결승 문자예요. 그 다음 결심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내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고발을 받으면 수사를 하죠.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범죄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식 단계로 넘어가서 입건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불러가지고 추가로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검사가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공소제기할 때는 그 죄를 증명할 증거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피고 쪽에서는 변호의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판사가 재판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는 사실관계를 이치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죄 유무를 가리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3심제죠. 그래서 1심은 지방법원에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먼저 보시면 이 시라고 쓴 이 글자는 사실은 나무의 뿌리입니다. 밑에 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해가 나무 뿌리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두울 혼자입니다. 정신이 혼미하다라고 할 때 쓰죠.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들이 어두워진 다음에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결혼할 혼자입니다. 혼인하다라고 할 때 미혼, 기혼 다 결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을 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제국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를 프랑스 루이 16세가 결혼시키죠. 근데 이제 이 유럽의 그 당시는 실제로 집안에서 결혼을 시킨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남자 위주의 일상생활, 즉 남자는 별도로 정부를 두고 그러면 이제 여자도 또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 루이 16세의 정부였던 마단 뽕파두르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정략 결혼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재벌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이 서로 결혼의 맥을 이루죠. 혼맥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정경언, 정치와 경제와 언론이 유착하는 이런 문제를 만듭니다. 그 다음 자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손 위에 누이고 매는 손 아래 누이예요. 그래서 원래는 손 위 누이의 남편은 자형이고 손 아래 누이의 남편은 매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구분 없이 그냥 누이의 남편이면 무조건 매형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 말고도 형제가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손 위가 형이고 손 아래가 제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손 위가 자고 손 아래가 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 결연을 맺는데 인연을 맺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죠. 그래갖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과 그 다음에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다고 합니다. 테헤란로처럼 서울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란 발음으로는 서울이 아니라 세이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도시끼리 결연을 맺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의 자매 결연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사직동, 사직단, 그 다음에 종묘사직이라고 할 때 이 사는 토지의 신입니다. 이게 보일시자인데 이것은 제단 위에 재물을 놓고 칼로 짐승의 상처를 내가지고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신의 의지를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는 원래는 토지의 신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사를 지내려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는 모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결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 이것은 새 추자입니다. 아래는 나무목이죠.
그래서 새가 나무 위에 쪼르륵 모여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일집자예요. 결집하다. 그 다음 결단식 할 때 이 단은 단체죠. 동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둘러있죠.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결단식. 그 다음에 결탁하다. 이 탁은 막길 탁자입니다. 막길 탁. 그래갖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뒤를 봐주는, 서로 짬짬이 짜웅을 하는, 이것이 결탁입니다. 신에게 맡기면 신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델포이에서 신탁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은행의 경우에 돈을 믿고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 신탁은 믿을 신자를 씁니다. 신탁. 그 다음 결부시키다라고 할 때 이 부는, 이것은 붙인다는 뜻입니다. 갖다 붙이는 거죠. 결부시키다. 그래서 이것은 맡긴다라고 할 때 부탁을 한다 이런 말 쓸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속은 손아귀로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덩어리로 묶는 것이 결속입니다. 파나 이런 것들 하나로 묶죠. 이런 것이 결속입니다. 그 다음 도원결의. 도는 복숭아 도자이고 원은 동산 화원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죠. 결의.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검문소와 흰말을 잡아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고 형제의 의를 맺었는데 이것이 도원결의입니다. 결자해지, 묶은 자가, 지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풀어야 돼요. 즉 문제를 만든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결자해지입니다. 그 다음 결막염이라고 하는데 이 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이것이 막입니다. 결막이라는 것은 눈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앞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감싸고 있는 막, 이것이 결막입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결막염이 되는 거죠.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이 마디절자입니다. 그래서 결, 맺혀서 이루어진 마디, 이것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결절. 결핵은 기관지에 그 결절이 핵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핵이라고 하고, 결석증, 신장에 돌의 성분이 묶여서 커다란 돌이 되는 것, 통증이 매우 심하다 그러죠. 이것이 결석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다 병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석증. 그 다음에 무엇무엇의 결정이다, 노력의 결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물체를 결정체라고 하죠. 그런 고체를 결정체라고 하는데, 어쨌든 결정체다라고 하면 노력의 결과를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결초보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귀신이 그 상대방의 장수가 탄 말 앞에다 그 풀을 묶어가지고 말이 그 풀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갖고 그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그래서 결초보은입니다. 결로, 위에 비유가 들어가면 이건 전부 날씨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길로자에 비유가 들어가면 이것은 이슬로자입니다. 참이슬, 진로죠. 진로. 그래서 겨울에 방 안에, 바깥과 방 안 사이에 온도 차이가 크면 벽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런 것을 결로 현상이라고 하죠. 결합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더하는 것이나, 아니면 뒤에 B와 C를 먼저 결합한 다음에 A를 더하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덧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결가부자인데, 지금 이 요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다리를 보면 다리가 완전히 서로 엇갈려 있죠. 그래서 가부자를 하는데 이 두 개 서로 완전히 묶어요. 이것이 결가부자입니다. 보통 스님들이 참선할 때 이런 결가부자 형태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가부자인데, 이렇게 앉는 것이 가부자인데, 금동미륵 반가사유상 한쪽만 가부자를 했어요. 그래서 반쪽만 가부자를 했기 때문에 반가라고 합니다. 사유상, 지금 깨달음을 얻는 이 순간이죠. 구리로 동상을 만드는데, 구리로 만드니까 동상이죠. 겉을 금으로 도금을 할 때 그것을 금동이라고 하고,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부처를 미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혼란기에는, 역사상
혼란기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이 그 미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궁예, 견훤 이때도 자기들이 이제 현세에 나타난 미륵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이 국보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결제란 말을 사용합니다. 결제, 묶는 거예요. 제라고 하는데 이 제는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스님들은 석 달 동안 다른 일을 안 하고 선방에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겨울 석 달 동안 하는 것을 동안거라고 하고 여름 석 달 동안을 하안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안거에 들어가는 것을 하안거에 들어가는 것을 결제라고 하고 이것을 끝낼 때 이것을 해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거를 하는 제도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안거를 하는 제도. 이것은 터질 결자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 제방, 뚝방입니다. 이쪽에 물이 흐르고 있죠. 근데 흐르던 물이 갑자기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것이 터질 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듯 한꺼번에 터지듯 자를 단자죠.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라고 내리는 것을 결단한다라고 하고 그러한 능력을 결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하면 이제 줄여서 히읗과 기역이 앞에서 갖고 키읔으로 바뀌죠. 이것이 결단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결단코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반드시란 뜻입니다. 반드시.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결열. 위에 글자는 줄열자입니다. 근데 밑에 오디가 들어갔어요. 옷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찢어질 렬자예요. 그래서 균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 결투, 머뭇거리지 않고 붙는 거죠. 싸울 투자예요. 검투사, 칼을 갖고 싸우면 검투사죠. 그 다음 이 결은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결사적이라고 얘기하고 제일 앞에 나가서 적을 뚫어내는 그러한 부대를 결사대라고 합니다. 결사대.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따를 수 없다. 결사반대죠. 그리고 결산,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죠. 보고서. 그래서 줄여서 결산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결선투표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결선투표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들이 한 사람이 50% 이상을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다시 투표를 합니다. 이것이 결선투표예요. 선은 뽑을 선자죠. 그래서 선출, 선거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선수. 그다음 결의. 의는 뜻,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의라고 하는 것은 굳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는 것은 결의지만 이 결의문은 다릅니다. 오를 의자에 말씀문이 들어가면 이것은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음이지만 이건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합의한 내용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희독립선언문의 공약 3장 같은 것이 결의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정하는 거죠. 결행,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겁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결연히, 연은 그러할 연자인데 갑자기란 뜻이에요. 머뭇거리지 않고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연이라고 할 때 인공과 자연할 때 그 연자입니다. 그러할 연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작성하고 굳은 결심으로 결연히 의거를 결행하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판결, 법원에서 자 이거는 2분의 1이죠. 반. 오른쪽에 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이에요. 판단,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결정이 끝난 겁니다. 결정. 그 다음에 결정, 타는 두드릴 타자예요. 그래서 때리는 걸 구타라고 하죠. 야구에서 타수라고 하죠. 타수. 그래서 뭐 타율이 얼마다, 2할 5푼,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결정타를 매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결제하다인데 자, 이 결제와 이 결제를 사람들이 많이 혼동해요. 다릅니다. 이것은 밑에 옷의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옷감이 이렇게 있으면
칼로 가위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오려내는 거죠. 이것이 재입니다. 그래서 재단하다, 마름질하다, 재단하다라고 할 때 이걸 써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치수에 맞추어서 옷을 마름질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옷이 되겠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작성한 그 안건, 제안에 대해서 승인하는 거, 가하다 해도 된다, 옳다 라고 승인하는 것, 이것을 제가라고 합니다. 제가한다, 결제하다, 이것을 제가하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카드 결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드는 빚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는 구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빚이 쌓여나가죠. 그것을 이제 현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그 빚에서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카드 결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제하다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경제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들을 살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경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 그 다음 결전의 날,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되는 거죠. 결전의 날. 그래서 이제 준준결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준준결승이면 뭐가 되는 거죠? 팀이 몇 개가 됩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결승이고 여기가 준결승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게 준준결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준준결승, 이것이 준결승,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승을 하면 챔피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준준결승은 8강전이에요. 준결승은 4강전이고, 이 4강은 내실 때는 쿼테르라고 합니다. 쿼터, 영어로 하면 쿼터가 되죠. 이태리어로 하면 이제 콰르텟이 돼요. 콰르텟. 그래서 4란 뜻인데, 그래서 이 쿼터라고 하는 것은 4등분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4분의 1. 그래서 쿼터 하면은 시간을 얘기할 때는 15분이 되는 거고, 영어의 1달러의 쿼터가 되면 25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영어지만 이태리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에서는 둘이면 뭐라고 해요? 이태리어로 듀엣. 셋이면 트리오. 넷이면 콰르텟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4명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걸 콰르텟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왼쪽에 말서머니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말로 잘 가시오 하고 이별하는 겁니다. 이별할 결자예요. 그래서 결별하다, 떨어지는 거죠. 별, 나눌 별자예요. 나눠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자 마지막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을 거행하죠. 이것이 영결식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영결식장이죠.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을 영결사라고 합니다. 이 왼쪽은 항아리의 모습입니다. 항아리. 근데 항아리가 모양이 날렵하게 빠지지 못하고 한쪽이 이그러졌어요. 그래서 이그러질 결자입니다. 뭔가 이그러지다는 것은 부족하다, 뒤로 처진다, 빠진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빠지는 때, 강의에 빠질 때 결강이라고 하죠. 시험에 빠지면 결시, 자리에 빠지면, 즉 자석에 나타나지 않으면 결석, 물론 이제 나타나는 건 출석이고요. 그런데 이 결석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 결석과 이 결석은 다르죠. 이건 화학성분들이 뭉쳐가지고 돌로 바뀌는 것이 결석입니다. 결석증. 그 다음에 근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것, 빠지는 것, 이것이 결근이고 출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 부족한 것, 결격이라고 하죠. 결격사유. 그 다음에 예의가 부족한 것, 그걸 결례라고 합니다. 실례합니다라고 할 때 쓰는 그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트로이 전집인데 1권부터 6권까지인데 5권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는 책을 결본이라고 합니다. 결본. 자, 이 글자는 책 본자죠. 왼쪽에 이것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자, 줄기, 뿌리, 가지죠. 이 모양을 본뜬 게 이 모양이에요. 나무 목자인데 지금 노란색으로 보는 거 아래를 강조하죠. 이 아래가 뭡니까? 뿌리죠. 그래서 이게 근본본자예요. 아래를 강조하면 근본본. 그런데 위를 강조하면, 자, 나무가 지금 가지가 위로 올라가고 제일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끝말자입니다. 끝말. 그 다음 결식, 먹지 못하는 거죠. 결식아동. 그 다음에 결손가정. 사실 정상가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건데, 어쨌든 이제 부모의 한쪽이 없는 이런 가정을 결손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결손이긴 하지만 이 손은 덜다, 줄어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돈을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것이 부족한 돈이 결손액입니다. 결여되었다.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는 거죠. 결여되었다. 부족하다. 결핍. 핍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양결핍 이럴 때 쓰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 결점이죠. 반대는 장점이고, 그 다음 그 사람의 결함은, 성격의 결함은 무엇이다? 함은 빠질 함자입니다. 그래서 호방다리 이것을 함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빠져서 떨어지는 것, 도시가 적군에 의해서 함락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빠질 함자예요. 그 다음 항공편이 운행되지 않는 것, 결항.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시합에 나오지 않는 것, 결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음이 쾌로 바뀝니다. 그래서 쾌락이라고 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는 락자를 좀 보겠습니다. 이 락은 육서의 원리 중에 전주에 해당돼요. 전은 돌전에 주는 기울일 주, 따를 주자입니다. 그래서 전주라는 건 뭐냐면 한자의 음과 뜻이 바뀌는 것, 이것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락자는, 자, 밑에 나무가 들어갔죠. 나무로 만든 겁니다. 왼쪽 오른쪽은 다 실사자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백자로 보이는 이것은 공명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는 그 공명통을 만들고 실을 묶어서 그 줄을 튕겨가지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한자는 악기 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락이 아니죠. 악입니다. 이건 원래 자체가 악이에요. 그런데 악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즐거워하죠. 그래서 쾌락이라고 할 때, 또는 극락이라고 할 때, 낙원이라고 할 때 이 한자를 씁니다. 즐거울 락자. 그 다음 요산요수란 말이 있는데, 원래 문장은 인자는 요산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요수하니라, 물을 좋아하니라. 이 물은 오행에서 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그 분자가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는 것을 요산요수라고 합니다. 자연을 즐긴다는 뜻이죠. 그 다음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맑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쾌청이라고 하죠. 쾌청. 그런데 오른쪽 글자는 푸를 청자죠. 푸를 청자인데 이 둘 다 맑을 청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을 구분해야 됩니다. 왼쪽은 헬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건 날씨입니다. 이건 날씨가 맑게 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것은 물로 씻어내니까 더러운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깨끗할 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다라고 할 때는 이걸 써야 돼요. 청소라고 할 때는. 그래서 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쾌유를 바랍니다. 즉시 낫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기쁘게 나으시기 바랍니다. 쾌차, 기쁘게 차는 차도가 있다. 증세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차도가 있다. 그리고 쾌도난마, 마는 삼인데 막 삼끈이 어지럽게 얽혀 있는데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는 거,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묶인 것을 한꺼번에 한마디로 한 가지 행위로 해결하는 것을 쾌도난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주 빠른 속도일 때 뭐라고 합니까? 쾌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배에 정자를 써서 쾌속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육쾌, 상쾌, 통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은 다 별로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제 그 구분을 하자면 유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상은 마음이 막힘이 없는 겁니다. 통은 이것은 아프지만 그래도 상쾌하다는 거죠.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쾌하다라고 하는 건 나도 약간 아픈 거예요. 이것은 깨끗할 결자인데 아까 깨끗할 청자처럼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죠. 결백하다. 백이라는 것은 희다는 뜻인데 다른 것이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난 아무런 허물도 없다. 그래서 결백하다라고 할 때 무구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순진무구하다 할 때 구는 이건 때구자입니다. 때묻지 않은 무구하다. 순진무구하다. 그 다음에 결벽증, 그 조금이라도 더러운 걸 못 참는 증세, 병을 결벽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 고결하다, 높고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순수하고 순결하다.
하는데 이 순결과 관련 있는 것은 유니콘입니다. 서양의 그 테페스트리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니콘이 보일 거예요. 이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뿔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유니콘을 일각수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윤이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죠. 코는 옥수수가 아니라 여기선 뿔이고 일각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코뿔소나 아니면 일각고래, 긴 뿔을 갖고 있는 그 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유래가 된 상상의 동물입니다. 유니콘은 실제 동물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용이라든가 봉황, 기린처럼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처녀성, 순결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 그림에는 이렇게 그 순결한 처녀의 무릎을 베고 잠든 유니콘의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은 여자의 순결을 강조하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제 중세에는 그 유니콘의 뿔이 정류에 좋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럼 항상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소위 유니콘을 잡는 전문 사냥꾼이 출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냥꾼들이 그 처녀를 이용해서 유니콘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잡은 유니콘의 뿔을 갈아가지고 가루를 이제 만들어서 이게 바로 그 유니콘의 그 뿔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비싼 값에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니콘 자체가 상상의 동물인데요. 하여간 남자들은 정력이라고 하면 참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바퀴벌레가 정력에 아주 좋다라고 소문을 내면 우리나라의 바퀴벌레가 다 없어질 거다. 뭐 그렇게 그런 그 농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청결, 예, 물로 씻은 듯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불결이고, 그 다음 요 청자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푸를 청자인데, 그래서 이제 청색이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청금석이라고 하는데 이 돌이 바로 청금석입니다. 유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유화는 기름을 이용한 거잖아요. 유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서양의 화가들이 돌을 갈아가지고 그 돌을 아주 얇게 갈아가지고 잘게 갈아가지고 그것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금석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그 형광빛이 나는 정도로 푸른색이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청금석을 갈아가지고 만든 백자를, 자, 요 바탕은 백자죠. 이런 백자를 청화백자라고 합니다. 청색으로 화려하게 꾸민 백자, 중국에서 만든 백자다. 그래서 중화의 백자라고 해서 청화백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회청색이 있는데 이건 재회자예요. 그래서 회색이라고 할 때 그 회색은, 회는 재죠. 그래서 잿빛을 회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회자예요. 돌회자지만 이것은 회회란 뜻입니다. 이슬람을 한자로 쓰면 회회교라고 하죠. 회회교. 줄여서 회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 쪽에서밖에 생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것은 회교도 지역이죠. 그래서 회교도 지역에서 나온 청색이다. 그래서 회청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때 만든 달력도 이슬람 쪽의 그 달력을 본뜬 것이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의 달력을 회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고려 개성에 와서 개경에 와서 살았죠. 그 이슬람 남자들을 회회아비라고 합니다. 회회아비. 그래서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가 있죠.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가고신된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어이다.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갔는데 회회아비가, 즉 개경에 와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이죠. 내 손목을 쥐어이다. 내 손목을 잡더이다. 이 말이, 이 절 밖에 남영들명, 이런 그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잡았다는 소문이, 이 결은 절, 바깥으로 남영들면, 소문이 나면 조그맣감 삿기광대, 아마 그때 그 옆에 조그만 광대 아이가 있었나 봐요. 조그맣감 삿기광대, 내 탓이라 호리라, 너 가만 안 두겠다, 이 얘기죠. 예. 쌍화점에 나오는 구절이 회회아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청금석을 얻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조선까지 그 청금석이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의 양반들도 부자들도 이 중국처럼 이렇게 청금색을 많이 쓴 아주 형광색이 나는 그 백자를 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부가 많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거간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종이나 정조 때는 청화백자를 금지시켰어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런 취향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세종 때도 정조 때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종을 얘기할 때 한글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민사상. 그 애민사상을 가졌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세종과 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는 청화백자라는 게 없고 그냥 청금석을 그 가루를 10개 물에 타갖고 좀 푸른색이 나도록만 한 백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국의 청화백자처럼 그 회청색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청자를 보면 자 왼쪽에 삼수문에 들어갔으니까 깨끗할 청자죠. 청소. 해일이 들어가면 날씨죠. 맑을 청. 그래서 쾌청하다. 그 다음에 날씨가 청명하다. 물론 이제 24절기 중에 청명이라는 때도 있죠. 식목일 가까운 때인데 춘분 다음으로 전통사회에서 이 청명 때부터는 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그 성묘를 하는 한식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대략 이때가 다 양력으로 4월 5일쯤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말씀원이 들어갔죠. 그래서 말로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할 청. 그래서 청첩장 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첩이라는 건 납작한 종이에요. 청첩장 또는 청원한다 라고 할 때 쓰는 거고 왼쪽에 물고기 어가 들어가면 물고기의 종류죠. 청어입니다. 이것은 나무목인데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이것이 벼화자입니다. 이것은 손인데 지금 벼 두 포기를 하나 둘 두 포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께 잡고 있다. 그래서 함께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 일무자죠. 함께 하고 있는 일 이것이 겸무입니다. 문무를 겸비하였다. 문과 무를 함께 갖췄다라는 뜻이죠. 문과 무를 합하면 빛날 빈자가 되는데 요것의 약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겸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김에 함께 이것이 겸사이고 겸업 업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직장일을 하지만 밤에는 다시 대리 운전을 하는 이것이 겸업하는 거죠. 겸직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도원수가 수군사령관을 수사를 같이 겸하고 있으면 이것이 겸직이 되는 거고 임무를 겸하고 있으면 겸임이 됩니다. 겸용 이것도 쓰고 저것도 둘 다 쓰는 것 이것이 겸용입니다. 그 다음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였다. 함께 준비했다는 거죠. 그 다음 임도 볼 겸 뽕도 딸 겸 이 뽕이라는 건 멀베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뽕잎이죠. 뭐 국수 이런 데도 요즘은 많이 넣어서 먹고 있는데 이것에 이제 그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히죠. 이것이 오디입니다. 오디. 멀베리. 근데 이제 이 임도 볼 겸 뽕도 딸 겸 이건 왜 나온 말이냐면 특히 이제 일제시대의 경우에는 삼백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흰정책, 즉 쌀과 목화, 그 다음 비단을 만들기 위한 누에고치 다 흰색이죠. 이것을 일제시대 때는 강제로 할당량을 주고 그것을 거둬들였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일제의 삼백정책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뽕밭이 있으면 누에고치를 치려면 뽕잎을 따다가 먹여야 되는데 뽕밭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있죠. 그래서 뭐 감독관과 뭐 뽕 따는 여자들과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도 볼 겸 뽕도 딸 겸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그 식사 습관은 뭐냐면 개다리 소반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밥, 그 다음에 국, 그리고 반찬 몇 개. 그래서 옛날에는 다 밥을 먹을 때 1인용 그 식탁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그러면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때 이것을 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전통사회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 즉
3촌 이내에서만 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솥밥 이런 말을 쓰는데 같은 솥에다 밥을 하는 것은 이것은 3촌 이내에서만 같이 해서 먹었지 만일 3촌보다 더 촌수가 멀다면 솥을 따로 해가지고 밥을 지어서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솥밥 식구라는 것은 가족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머리에 쓰고 있는 게 굴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 사람에 쓰고 있는 건 이제 감투인데 그래서 뭐 감투를 쓰다라고 하는 말이죠. 벼슬을 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상갓집에서 이제 그 문상객들이 오니까 이 상주가 그 문상을 맞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다리 소반에다가 간단하게 뭐 막걸리, 술잔, 그리고 김치 하나, 젓가락 이 정도만 놓고서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개다리 소반에다 1인용 식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자라는 사람이 있죠.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극존칭이죠. 이 묵자의 사상은 겸해인데 함께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골고루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묵자의 이상은 겸해 사상이에요. 겸해 사상. 그 다음에 이 겸자에 왼쪽에 말씀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 또는 겸허하다, 허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즉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겸손하게 사양하는 그 덕을 겸양지덕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3번까지는 사양하는 거죠. 그것이 겸양지덕입니다. 그런데 이 겸양이란 말에서 이 존대와 겸양 이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존대법이 있고 겸양법이 있는데 존대에서는 주체존대가 있어요. 시입니다. 주체존대라는 건 뭐냐? 동사의 주어를 높일 때 시를 씁니다. 이것이 주체존대예요. 그거에 비해서 겸양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화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간이 무성음으로 끝나면 삽이 오는데 그 뒤에 디귿, 티읕, 지읒, 치읓이 오면 잡이 옵니다. 그러니까 구개음과 관련 있는 음운이 오면 잡, 그 외의 무성음은 삽, 그리고 그 외에는 잡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 잡, 삽, 압이 좌오, 사오, 오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손님 여러분께서는 뭐뭐 했사오니 자 말하는 사람을 낮추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보면 살짝이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자 가다의 주체가 누구죠? 님입니다. 그럼 가는 주체를 높여야 되죠? 주체존대. 그래서 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옵은 왜 들어갔어요? 말하는 사람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소서는 이것은 존칭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요 낱말을 기억해 두세요. 가시옵소서. 시는 동사의 주어를 높일 때, 옵은 화자, 말하는 사람 나를 낮출 때, 소서는 존칭 명령형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표정 보이시죠?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건 언제 쓰느냐? 겸연쩍다라고 할 때 씁니다. 페르기의 두 번째 사진으로 로마 목욕탕을 보겠습니다. 이 로마 목욕탕은 각각이 이제 냉탕, 온탕, 열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별도의 휴식 공간 및 그 운동 공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대리석 기둥은 여감 대리석입니다. 지금 여기 자갈들의 알갱이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퇴적암은 그 땅에서 가까운 쪽은 큰 돌이 그리고 바다 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모래 같은 것이 쌓이고 더 멀리는 이제 진흙 같은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분급작용으로 인해서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진흙이 뭉쳐졌을 땐 바위는 이암, 모래사자죠. 모래가 뭉쳐서 된 바위는 사암, 력은 자갈력자입니다. 자갈이 뭉쳐서 된 것은 여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마이산 보면 암산과 수산이 있는데 그 보면 중간중간에 커다란 돌들이 그 박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벽감이 있어요. 벽감. 이 그리스도 그랬지만 이제 특히나 로마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의 상이나 아니면 그 도시의 지배자의 그 조각상을 여기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그냥 돌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겉면 보이는 곳은 대리석으로 다 이렇게 겉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다 대리석이 있었는데 대리석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깨져서 지금 없어진 것들이에요. 이 오른쪽은 열탕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여기 벽돌 세운 거 보이세요? 벽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나무로 이제 불을 떼서 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증기가 이 바닥을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구들처럼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가 다 이렇게 덮여 있었겠죠. 그럼 위에서는 마치 사우나처럼 아래의 열기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